네, 이제 나흘 뒤에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묻혀있던 정치 현안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나흘 뒤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좀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국감은 정기국회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중요한 그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미 그 각 의원실에서 그 연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예. 국정감사 수백 개의 기관을 뭐 20여일 사이에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자체가 부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리국감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실시는 안 됐겠지만 더군다나 이번에 피감 기관이 672군데로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호통만 치고 또 과거에 나왔던 얘기 재탕, 삼탕하고 이런 거 많이 봐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이 7일밖에 없는데 호통이 아니라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저가 송곳 같은 예. 그런 날카로운 지적과 또 개선안에 대한 요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예.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근데 예. 지금 7일날 시작을 하는데 물론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피감기관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는데 최소 2, 3일이 걸릴 거고요. 예. 그거를 갖다가 또 분석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은 과거와 같은 부실 국감 또는 호통 지르기 국감 이런 예. 식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예. 이번에도 좀 농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의 어떤 개선책으로 나왔던 분리국감 이런 거 못한 거에 대한 국회의 어떤 반성 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국감에는 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일단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야 간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특히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로성 국감 그리고 민생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치 싸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야당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로 삼겠다. 뭐 이제 또 여당에서는 정쟁으로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아무래도 그 최대 이슈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 또 그 후속 조치 관련해서 그 국민들의 온갖 그 기대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국감과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 세월호 특별법 후속 조치 포함해서 모든 것이 기존의 국민들이 기대한 그 관피아 계약을 포함해서 예. 정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바꿔놓고 이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국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다시 어떠한 그 정쟁적인 요소,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상대방 정당에 대한 어떤 타격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진짜 편안하고 진짜 민생이 확립되는 그러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그 민생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 더구나 최근에 또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후속 여파로 지금 저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그 민생에 좀 초점을 둔 국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그런 국감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문제가 뭐 당연히 이슈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지난 4월 달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홍도 유람선 사건 얼마 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고요. 예. 과연 지난 4월 사건 이후에 국가를 개혁하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 그 대책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충분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뭐니 해도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최대 이슈가 서민 증세 논란입니다. 예. 담뱃값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의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편에서는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국은 이것도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소위 광역자치단체장들이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시는 분들, 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영남권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지고 검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소위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방어를 얼마나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진짜 뭐 그동안 준비 기간도 좀 짧았고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다가 예. 이제 조금 그쳤는데 사실 그 전반기에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전반기에 국감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세월호법 관련 그 협상이 그 연계돼가지고 그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게 좀 실시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국감은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국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 지금 한 행태에 대한 보완,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적인 공세는 한쪽에서는 또 어떤 그 뭐 고함치기나 이런 쪽의 국감이 아니고 예. 보다 한편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의 그런 지침을 내리고 그런 예.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을 치르게 네. 된 것인데 뭐 박영선 원내대표 지휘봉을 내려보면서 어떤 이제 사퇴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메일로 돌린 사퇴문 내용인데요.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짐을 내려놓겠다. 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매우 미흡하지만 어떤 작은 매듭이라도 짓고 떠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서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들었다 이런 심경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난 가운데 상당 부분에는 할 말이 있다면서 어떤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제 당내에서 당권을 잡기 위한 일부의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면서 강경파의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이제 박 원내대표의 어떤 좀 씁쓸한 퇴장, 박 원내대표의 개인의 정치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개파의 문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본질적인 문제, 지금 야권의 문제는 특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예. 개파 갈등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 사실 등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선과 재선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초선별로 또 재선별로 그룹별로 카톡방을 열어서 소통도 상당히 잘했던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상당히 심했어요. 예. 근데 그 흔들기의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은 조직 강화 특위, 즉 원외 지구당 위원장을 몇 년 임기로 선출할 거냐. 그리고 당직 개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개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내년 전당대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 각종 견제구들이 날아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두 번의 그 합의 추인 과정 그리고 실패 과정 그리고 가장 결정타가 된 게 사실은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당내 그렇게 비판이 본다면 있었죠. 그렇죠. 예. 이상돈 카드가 낙마되는 가장 결정타였는데 이상돈 카드에 대해서 뭐 모두가 반발했다기보다 그 뒤에는
바깥에서 자기가 어떤 이상돈 교수를 뭐 소위 원격 조정하려는 거 아니냐, 예. 당권에 욕심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박영선 원내대표의 낭만은 물론 두 번의 어떤 협상 실패도 있지만 예. 소위 내년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계파 간의 이 당권 투쟁의 어떤 결과 속에서 흔들리기, 그런 흔드는 과정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낙마를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잘 아시겠지만 뭐 새정치연합의 내부적인 그런 사항은 뭐 다 아시고 계시면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그러한 여건 하에서 당내 여건이 사실상 박 대표는 거의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또 바깥에서는 또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하고 시민단체들 그러한 저항이 있는 가운데에서 거의 그 홀로 외롭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협상을 하면서 지금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합의를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세월호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사실상 이 합의라는 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참 이루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어려운 여건을 뚫고서 그런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예. 그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그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 세월호 특별법 후속 조치나 이런 데서 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여야가 이제 뭐 어떤 작은 합의를 이뤄내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완전히 협상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좀 거부 입장을 또 밝혔고 네. 유가족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럼 앞으로 이제 협상이 계속돼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아마 문재인 의원께서도 이번 협상을 실패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협상에 지금 남아있는 쟁점, 사실 처음부터 기소권이나 수사권은 사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가족 쪽에서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공인된 사실이었고요. 예. 사실상 특검 그 조건을 가지고 협상해 온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특검이라는 거는 누구를 특검으로 올릴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예. 특검 후보가 지금 이번에도 합의문에 나와 있듯이 중립성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사실상 결론에 가면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서로 조건을 가지고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싸움이 지금 깊어진 건데 예. 사실상 그 본질로 들어가서 그런 후보를 논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보다 쉽게 클리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유가족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여야의 의견도 잘 조율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판을 깨지 않으려면, 지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는 게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유가족들에게 사실상 뭐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내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동의를 구하는 게 제도적으로 어렵다라면은 유가족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예. 가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추천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여야가 진짜 한라인을 구성해서라도 한라인을 구축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논의를 갖다가 해주는 예. 이런 진정성을 보여줘야지만이 지금 그 다음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렇죠. 패키지로 지금 엮여 있는 게 정부조직법이에요. 근데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요. 또 야당과의 이견이 되게 커요. 예. 근데 유가족의 어떤 동의 또는 좀 참여 이런 부분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이뤄낸다면 야권으로서도 그동안에 입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패키지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예.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의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성의 노력을 여야 모두가 하는 게 그 다음
패키지 처리를 위해서도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 그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사실상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이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얽혀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김현 의원에 대한 어떤 경찰의 조사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그 세월호 그 여러 가지 그 사태를 둘러싼 그 약간 강경 대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강경한 그런 입지,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를 관철해 나가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협상을 위해서 보다 유연성 있는 또한 긍정적인 그런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김현 의원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김현 의원의 그런 부적절한 특권 의식이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협상을 사실은 좀 어떤 편에서는 어렵게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지금 쉽게 하게끔 만드는데 저는 새정치연합이요. 지금 혁신위원회다, 혁신실천위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요, 김현 의원을 대신해서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 혁신위원회가 나서서 당 차원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정말로 뭔가 하고 있구나. 예.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아야지, 마치 이게 무슨, 여론에 의해서, 특히 보수 여론이 이거를 호도하는 것인 양만 생각을 한다면, 진짜 예.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노, 그 분노의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없다면 싸워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면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소위 국회에서 야당이 목소리를 내는데 오히려 플러스가 될 거다. 예. 어떤 이제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 차원에서 어떤 사과나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죠.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내려놔야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하지 말고 분위기상 추대하자 이런 또 분위기도 있고 어떤 계파 간의 또 세법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지금 추대를 하자라고 하는 쪽은 우윤근 정책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여타의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의 협상의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보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이거를 강력하게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 또는 지금 비대위가 너무 친노 중심이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위 온건파 예. 이런 쪽에서 주되게 소위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지금 경선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결국은 국회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출이 아니라 각자 다음 당권 경쟁을 둘러싼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예. 게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대표 경선이냐 추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갖다가 뽑으면서 당권이라고 하는 계파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읽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건 자멸하고 있는 거다라고 냉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추대냐 합의냐 이게 경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국회의 현안 문제라든지 지금 풀어가야 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 게 임기도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걸 뽑는 게 중요하지 개파 간의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면 예. 국민들은 그거 바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그 파트너가 바뀌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역시 당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원내대표가 나와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선을 통해서든 합의의 추대를 통해서든 그거는 새정치연합에서 할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내 어느 정도 합의, 컨센서스를 유도하거나 리드하거나 또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한 원내대표가 나와 주셔야
일정과 같은 1차, 2차 협상 그런 안이 다시 이렇게 뒤집어진다든지 실질적인 협상을 못하게 하는 예. 그런 문제점을 좀 커버할 수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가 워낙 중요한 문제고 민생 문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개혁 이걸 통해서 이 나라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창원 장한대 교수 모시고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